시래지톡. 네, 반갑습니다. 성시술래 그리고 시래기톡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들 김영주입니다. 네, 아버지 김병조입니다. 오성과 한음, 어렸을 때 책으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오성과 한음, 우정에 대한 이야기가 부담을 주는 책이죠. 친구들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예전에 제가 듣기로 사실 오성과 한음이라는 이 두 분은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사이라고, 실제로는. 그래서 아마 그렇게까지 어렸을 때부터 친구는 아니었을 것이다. 네, 오늘은 전라도 광주가 아니고 경기도 광주. 그러니까 이 발음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호남 쪽에 있는 광주는 광주고 경기도에 있는 광주는 광주예요.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 한자도 이렇게 뜻이 있어요. 이렇게 빛은 빛광자이기 때문에 빠르잖아요. 네네. 빠르니까 빛광 광주고 이 경기도 광주는 넓을 광자이기 때문에 발음을 좀 넓게 해야 돼. 광주. 그래서 광주와 광주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집안은 광주이시. 또 광주에도 광산이시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광주이시 집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광주이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광주이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 당의 아들인 이집이라는 분인데, 이집. 네, 이집. 둔촌동이잖아, 둔촌동. 강동에 있는. 강동에 있는 둔촌동이 바로 이 이집 선생의 호가 둔촌이어서 그래서 생긴 둔촌. 그래서 이제 둔촌 이집에서 이제 둔촌동이 생긴 건데, 고려 말에 이당이라는 분은 성균관의 진사를 역임한 분인데, 인양반의 아드님 5이 문과에 급제를 했어요. 한 집안에 한 분만 문과에 급제해도 이게 집안의 영예인데 5 아들이 문과에 급제를 하고,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이집이라는 분이, 둔촌 이집이라는 분인데, 인양반은 뭐 목은 이색 선생과 도로 이렇게 학문을 논할 정도로 대학자였는데, 인양반은 벼슬의 뜻이 없어가지고 초야에 묻혀서 이렇게 사시는 과정에 신돈이지, 신돈. 네. 신돈이 횡포를 부리니까 상소를 하다가 이제 미움을 받게 돼서 결국은 이제 피해를 당할까봐 이제 숨어 지내게 되는데, 최원도라는 분이 숨겨줬어, 2년 동안이나. 숨어 지내다가 신돈이가 추살되면서 다시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되고, 세상에 나오면서 그 사실이 알려지게 돼서 그 이집이라고 하는 분이 최원도 선생의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해가지고 후손들에게 유언을 한 거예요. 영원히 이 은공을 잊지 말라 이래가지고, 지금 그 양반이 1360년대 분이시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700년이 다 돼가는데도 지금도 광주 이씨하고 영천 최씨들은 서로 이렇게 세교를 해서 이집 선생의 묘제 때는 최원도 후손이 와서 잔을 올리고, 최원도 선생의 그 산소에 제를 올릴 때는 광주 이씨 후손들이 가서 이렇게 제를 올린대요. 그래서 그러한 그 빈천지교는 불가망이로 어려웠을 때 이렇게 함께하는 게 진정한 우정인데, 지금도 우리가 참 배울 점이 많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집이라는 분이 또 아드님을 3분을 두었는데, 이지직, 이지강, 이지유, 이게 3분의 아들을 또, 이 3아들도 또 이제 문과에 급제를 해요. 자기 형제도 5형제도 문과 급제, 3형제도 문과 급제. 근데 이지직이라는 분의 호가 탄천 알지? 탄천. 네, 그 탄천이라는 이름이 또 그 이지직이라는 분 때문에 생겼대. 그래서 이지직이라는 분도 이제 높은 관직을 얻게 됐는데, 그 아들인 이인손이라는 분이, 이인손, 어지린자의 손주손자. 이 양반이 우의정을 했는데, 그 또 이인손의 3형제도 또 문과급제를 하고, 중요한 게 뭐냐, 이인손의 아들이 벼슬이 얼마나 높았는지 가장 낮은 벼슬이 종일품이야.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정일품이고, 좌찬성, 우찬성이 종일품인데 다 찬성급 이상이고, 이극배, 이극돈, 이극증, 이극균, 이극감, 이렇게 5 아들이 있는데, 이극배하고 이극균이 이 그 2 아들은 2 정승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냐. 그래가지고 5군파라 그래요. 5군파. 공을 세우면은 뭐 부원군, 뭐 군 이런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군파를 배출한 성현의 용제총화라고 하는, 그래서 조선조 초기에 광주 이씨를 따를 만한 집안이 없다라고 이제 칭송을 받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구원불 10년이라고 영원하지 않잖아. 이 집안이 갑자사화 때 9명이 참형을 당해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세좌라는 분인데, 이세좌. 네. 이 양반 이극감의 아들인데, 폐비 윤씨, 네. 연산군의 어머니가 윤씨잖아. 윤씨 어머니에게 사약을 내릴 때 사약을 들고 가신 분이 이세좌야. 승지 중에, 그러니까 승지가 청와대 수석 비서관인데 경방 승지셔가지고 자기 직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연산군이 알고 그냥 있겠어. 너 자진해라. 그래서 결국은 그 이세자를 포함해서 9명이 참형을 당해요. 그 또 이게 영원한 불행이 없잖아. 중종반정으로 다시 일어나게 돼서 부침을 거듭한 집안이 이제 광주 이씨라고 할 수가 있지. 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한음 이덕형. 네. 한음 한음 이덕형. 이덕형. 한양이라는 말 있잖아. 한양. 네. 한양이라는 말은 한강 북쪽을 한양이라고 그래. 궁궐이 있는 데니까 양일 거 아니야. 한강 남쪽이 바로 한음이야. 그러니까 광주가 한강 남쪽에 있잖아. 이제 광주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남, 강동구, 송파구 일대가 광주였어 그때는. 그래서 광주는 한강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한강 남쪽에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덕형의 호가 한음이고 또 이항복의 호가 오성이잖아. 오성. 네. 원래 인양반 호는 백사야. 백사 이항복인데 나중에 오성부원군이라고 하는 봉군을 받게 되면서 오성이라는 말이 생긴 건데, 오성이라는 말은 경주의 다른 이름이야. 경주. 인양반이 경주이시거든. 재밌지 않냐? 김만기라는 분이지. 서포 네. 김만중의 형인 김만기라는 분의 효가 서석인데, 네. 서석이 뭐냐? 광주를 다른 이름으로 서석이라 그래. 그래서 서석국민학교가 있어요. 광주에 가면. 그런 식으로 오성은 경주의 별칭이야. 네. 나는 네. 경주이십니다. 이런 네. 뜻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에 오성과 한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덕형이라는 분도 아주 천재 중에 천재여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이는 이항복 선생보다 5살이 아래인데 벼슬은 항상 앞서갔어. 기록이 뭐냐? 31살에 네. 양반의 기준이 대제학이잖아. 그렇죠. 대제학. 네. 31살에 대제학이 되고 30대 후반에 정승이 된 인물이야. 그래가지고 조선왕조 4대 명신 중에 한 분이 바로 한음 이덕형이고, 그 이제 근대 인물로는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인 이종훈이라는 분이 계시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화폐에 들어가는 영정을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이종상이라는 이종상 네. 화배. 그분이 광주이시죠. 네, 네, 네. 그리고 현대 인물로는 배우 중에서는 사실 연세도 제일 많고 지금 활동하시는 분 중에 연세도 거의 제일 많고 1934년생이신데 그 연세에 서울대 나오신 우리 이순재 선생님. 이순재. 네, 이순재. 대발이. 네. 안녕하십니까. 이순재 선생님. 그리고 콤비 얘기할 때 얘기했었던 우리 서경석, 이윤석 했었던 서울대 서경석, 연대 이윤석 하는 이윤석 씨. 그리고 이제 또 그 만능 엔터테이너이자 가수 우리 이효리 씨. 이효리. 네. 지금 제주도에 네. 살고 있는 이효리 씨. 그리고 이제 또 스포츠계에서는 타자의 제왕이죠. 사실. 네. 우리 라이온킹 이승엽 선수. 저 선수 타석에 좀 더 붙어서 스윙을 좀 더 크게 네. 우리 이승엽 선수. 그러고 보면 그 인물들도 많고 또 이제 각 분야의 리더 격의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네. 네, 광주이 씨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광주이 씨. 네, 오늘은 광주이 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곧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에서 제일 좋아해 주시는 영상들이 전통 예절이라든지 아니면 전통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설 특집으로 2주간에 걸쳐서 뭐 전통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용어나 뭐 명칭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재미있을 겁니다. 네, 재밌을 겁니다. 네, 재밌을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 그래 이랬지, 좀 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른 분들한테 잘난 척 좀 하시고, 몰랐던 분들은 그렇구나 하고 주변에 모르는 분들한테 잘난 척 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